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독일 유슈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젊은 청년들이 울그락불그락대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처음으로 라이프하임 대학교에 발을 디뎠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죠. 제 이름은 캐스피언이고 미국에서 독일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이에요. 독일의 이 유명한 학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날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일에 대해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큰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찬 좌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이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작은 소리로 서로 속삭이더라고요. 저는 교실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천천히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강의실은 호기심과 기대감이 섞인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드미트리 박사님이셨고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 덕분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도 조금은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드미트리 박사님은 독특한 강의 스타일로 유명하셨고 오늘은 특별히 예상치 못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죠. 강의 시작 전에 저는 박사님 뒤에 있는 큰 스크린을 봤어요. 사진이나 그래프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 살짝 기대어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스크린까지 준비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박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자마자 그분의 말씀이 마치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겼어요. 오늘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귀가 쫑긋 섰어요. 대한민국이라고요? 저는 그 나라를 그저 작고 평범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의 진지한 어조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끼게 했어요. 박사님은 먼저 한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큰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프에서는 하늘을 향해 급격히 치솟는 듯 했어요. 박사님은 한국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1997년에는 국가 경제가 거의 붕괴될 뻔한 큰 금융 위기를 맞았다고요.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한국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았대요. 심지어 결혼 반지나 메달 같은 개인의 금을 국가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하셨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만약 저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드미트리 박사님의 말씀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 후 박사님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바로 COVID-19 팬데믹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와 마스크 공급을 관리해주는 특별한 앱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스크린에 나왔어요. 영상은 정말 선명하고 강렬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앱을 사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그 검사소를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강의실 안에서도 그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변을 보니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 몇몇이 속닥거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작은 나라 한국이 그렇게 큰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외국인이었지만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묘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그리고 박사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작은 나라의 용기와 빠른 대처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마치 박사님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새롭게 해주려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설렘과 희망이 가득 찼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용감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성공을 가능하게 한 똑똑한 아이디어들까지요. 이 강의는 단순히 사실이나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고 협력과 결단력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날 라이프하임 대학교의 큰 강의실에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나라든 아무리 작더라도 큰 변화를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장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도요. 강의실을 나설 때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놀라운 나라와 그들의 이야기를 더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그 경험은 저에게 진정한 강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아직도 드미트리 박사님이 한국에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박사님이 한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실 때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그 힘든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박사님은 먼저 1997년의 금융위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때 한국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가 거의 무너질 뻔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을 이어가시는 동안 박사님 뒤에 스크린에는 간단한 그래프와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한국 경제의 극적인 하락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화면이었는데요. 그래프의 선이 아래로 깊게 떨어졌다가 마치 생존의 비밀을 찾은 듯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시각적 자료 덕분에 뭔가 강력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후 박사님은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놀라운 단결과 용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절망에 빠지거나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하셨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소유의 금, 예를 들면 결혼 반지나 메달 같은 소중한 물건들을 국가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기부했대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한 걸 내어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라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어요. 박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을 때 우리에게 직접 상상해보라고 하셨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위기 상황 한가운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잠시 눈을 감아봤어요. 걱정 가득한 얼굴들로 가득한 거리, 불확실성에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자신들보다 훨씬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상상했어요. 마치 영화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한 도전에 맞서 영웅이 되는 장면을 보는 듯 했어요. 1997년 금융 위기 이야기를 마치신 후 박사님은 최근의 COVID-19 팬데믹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나라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군분투할 때 한국은 빠르고 기발한 대응을 보여줬다고 하셨어요. 기억나는 건 스크린에 잠깐 나왔던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영상이었어요. 간단한 영상이었지만 강렬했어요. 사람들과 차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곳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꼈어요. 검사소는 바빴지만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했어요. 또한 한국에서 마스크 공급을 관리하는 특별한 앱을 사용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앱을 통해 사람들이 어디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몇 개나 남아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대요. 기술과 배려가 잘 어우러진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돌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함과 결의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강의가 이어지는 동안 제 주변의 학생들이 하나둘씩 몸을 앞으로 숙이고 더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힘을 의심하던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작은 목소리로 와우하는 감탄사도 들렸어요. 그들의 얼굴이 회의적이었던 표정에서 진지하고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런 한국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다는 게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웠어요. 드미트리 박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명료하고 직설적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그 여정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 자신의 삶과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적 위기에서 보여준 그 단결력과 용기를 생각하면서 저 역시 제 문제들을 더 용감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강의가 끝날 무렵 저는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이제 한국이 그저 또 하나의 나라로 보이지 않았어요. 진정한 강인함을 가진 곳,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서도 희망과 행동으로 맞서는 나라로 보였어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려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제 안에 새로운 불꽃이 일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들의 회복력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단결과 용기의 정신을 제 삶에도 담아내고 싶었어요. 이 강의는 저에게 때로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모든 도전은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드미트리 박사님이 스크린을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바꾸셨을 때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창고와 똑똑한 로봇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저는 항상 기술이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본 것은 정말 특별했어요. 박사님은 먼저 한국이 온라인 쇼핑을 얼마나 빠르게 만든 건지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나라에서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며칠 때로는 몇 주나 걸리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대요. 한국에서는 물건을 주문하면 보통 다음날 바로 배달이 된다고 하셨어요. 마치 작은 소포가 24시간 만에 제 문 앞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시간을 줄이는 비밀을 찾아낸 것처럼 모든 게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드미트리 박사님은 큰 창고에서 로봇과 컴퓨터가 함께 일하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상은 선명하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저는 로봇들이 트랙을 따라 움직이면서 상자를 집어 올리고 그것을 컨베이어 벨트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모습을 봤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큰 화면으로 모든 걸 감독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마치 잘 맞물린 기계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정교하게 제어되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창고 안에 있는 상상을 했어요. 기계들의 윙윙거리는 소리, 머리 위 밝은 조명,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소포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미래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어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첨단 시스템들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노력과 똑똑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현실이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또한 박사님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배달을 더 빠르게 만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AI가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배달 경로를 계획해주는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날씨와 교통 상황까지 고려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준다고 하셨어요. 단순하면서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만약 어떤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AI가 즉시 다른 경로를 선택해서 배달이 늦어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에 대해 약간 회의적이었던 제 친구들도 점점 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고 한국의 기술이 단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몇몇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옆자리에서는 정말 똑똑하다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이런 놀라운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게 왠지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드미트리 박사님의 설명은 정말 명료하고 직접적이었어요.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삶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종종 느꼈던 기다림의 답답함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상상해봤어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곳에서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 마치 미래가 이미 와 있는 것 같은 세상 말이에요. 스크린 속 이미지는 계속 바뀌었어요. 현대적인 한국의 도시 풍경이 나왔는데요. 높은 빌딩들과 밝은 네온사인, 디지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바쁜 거리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쇼핑뿐만 아니라 교통, 소통,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화면을 통해 도시의 에너지와 흥분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강의의 마지막쯤에는 저도 모르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한국의 빠르고 똑똑한 기술은 단지 편리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혁신과 진보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기술이 한국이 수많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 나라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한 아이디어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무언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설 때 저는 영감을 받았고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이 기술을 활용해 삶을 더 좋게 더 빠르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강의에서 저는 기술이 단순히 기계나 장비에 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저는 아직도 드미트리 박사님이 스크린을 바꾸셨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잘 몰랐어요.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스크린에 비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그 전반적인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박사님은 한국에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스크린에는 꽉 찬 교실과 단정하게 줄을 맞춰 앉아 선생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학생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일반적인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많은 한국 학생들은 학원이라고 불리는 추가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하셨어요. 사진에는 밝은 조명 아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책과 종이, 심지어 컴퓨터까지 가득한 방 안은 에너지와 결심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저는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렸어요. 저도 가끔은 공부가 지루하다고 느꼈지만 저 학생들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진 속에서도 그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도전하는 설렘도 전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열정과 노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박사님은 이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셨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담은 영상이 나왔는데요. 네온사인으로 가득 찬 거리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젊은이들이 웃으며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나 상점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영상 덕분에 도시가 정말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살던 나라에서는 가끔 생활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졌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한국 음악도 자연스럽게 배경에 깔렸어요. 인기 있는 K-퍼프 밴드가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공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커다란 관중들이 환호하고 있었고 그 공연은 정말 활기차고 흥미로웠어요. 저는 K-퍼프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도 저도 모르게 발을 살짝살짝 굴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박사님은 한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들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셨죠. 창의적이고 현대적이며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요. 강의 도중에 제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멋지다 혹은 한국이 이렇다는 건 몰랐어라고 속삭였어요. 그들의 반응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도 모르게 배우고 있는 나라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능력을 의심하던 친구들마저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박사님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창의적인 즐거움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 학생들이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지만 음악, 예술, 스포츠를 즐길 시간도 찾는다고 하셨어요. 학생들이 전통춤을 연습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운동을 하는 사진도 보여주셨는데요. 한국의 교육이 단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협동심을 배우고 창의력을 표현하는 기회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저는 드미트리 박사님이 하신 질문을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는 것들에 영감을 받은 적 있나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스크린 속 이야기에 강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저 학생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삶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탐험하고 한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아이디어의 마음을 열고 싶었어요.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끝났을 때 저는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풍부한 문화는 단지 열심히 일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정신을 담고 있었어요. 비록 길이 험난할지라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흥미롭고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설 때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과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어요. 저도 제 공부에 더 열정을 가지고 싶었고 한국의 예술, 음악, 전통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특별한 방식으로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놀라운 교육과 활기찬 문화를 통해 저에게 성공이란 단지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정신과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줬어요. 이 교훈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고 모든 도전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걸 항상 상기시켜줬어요. 저는 아직도 드미트리 박사님이 강의실을 조용하게 만든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박사님이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작은 나라의 정신과 결단력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가르쳐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강의실을 울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회의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속삭이며 심지어 조용히 웃기도 했어요. 아직도 한국은 너무 작아서 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옛 생각을 놓지 못한 듯 했어요. 하지만 드미트리 박사님이 강의를 이어가시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의심 가득한 얼굴들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눈빛에서 이해 반짝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감탄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박사님은 한국이 어려운 시기에 보여준 강인함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금융위기 때 평범한 사람들이 걱정을 뒤로하고 힘을 합쳐 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저는 마치 그 시민들의 결의에 찬 얼굴들을 직접 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한 팀처럼 단단히 뭉쳐서 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스크린에 나온 이미지들은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용기와 희망을 느끼게 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작고 평범하게만 여겼던 나라가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어서 박사님은 COVID-19 팬데믹 동안 한국의 놀라운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와 마스크 공급을 관리하는 특별한 앱에 대한 영상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만 빠른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도 갖추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사람들끼리 빠르게 움직이며 서로 돕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날 저는 한국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아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처음에 의심했던 친구들조차 이제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친구가 작은 소리로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천천히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나라든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단결과 혁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런 걸 해냈다면 우리도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모르게 제 삶의 도전들과 마주할 때 팀워크와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떠올렸어요. 박사님의 강의는 제게 처음에는 의심했더라도 노력과 창의력, 회복력을 직접 보게 되면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쉬는 시간에 저는 예전에 한국을 비판했던 친구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들은 방금 들은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예전엔 한국이 너무 작아서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강하고 똑똑한 나라야. 또 다른 친구도 힘든 시기에 저렇게 하나로 뭉치는 모습은 진짜 존경할 만해. 라고 했어요. 저도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각자의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생각을 나눌 때 제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걸 느꼈고 그게 참 기분 좋았어요. 강의가 계속되면서 드미트리 박사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첫인상이 틀릴 수 있어요. 진실을 보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깊이 남았어요. 저는 한국의 이야기에 강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가졌던 의심이 이제는 감탄으로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배우는 과정이란 결국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가 끝났을 때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존경과 영감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희망과 결심을 안고 강의실을 나왔어요. 앞으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든 좋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가장 강력한 변화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작은 나라 한국이 세상에 용기와 혁신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 각자도 자신의 삶에서 성장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강의실을 나왔어요. 드미트리 박사님의 말씀과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거든요. 뭔가 새로운 여정이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요. 인생의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한국의 이야기가 저에게 변화에 대한 용기를 준 것 같았어요. 라이프하임 대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맑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 부드러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든 구름들이 참 예뻤어요. 마치 자연 자체가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일 건가요? 그 질문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했어요.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용감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저는 친구들과 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생각을 나눴어요. 그중 몇몇은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들었던 멋진 아이디어들에 흥분된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의 눈빛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마치 작은 불씨가 켜진 것 같았어요. 우리 대화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생각을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단결의 힘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글을 썼어요. 강의에서 봤던 이미지들이 떠올랐어요.
금융위기 때 용감하게 나선 시민들, 하루 만에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빠른 기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까지요. 모든 장면이 노력, 창의력, 그리고 팀워크가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또한 서울의 도시 야경을 봤을 때 느꼈던 감정도 떠올랐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와 네온사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들. 그 모든 것이 제게 미래에 대한 설렘을 안겨줬어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서 그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걷고 같은 결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강의는 저에게 어디서 왔든 마음을 열고 배운다면 언제나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큰 교훈을 줬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강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이야기가 어떻게 저를 더 호기심 많고 용감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시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부모님은 인생의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라고, 때로는 가장 좋은 교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평온하면서도 결심에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언제나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제 생각을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영감은 어디에서든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단 한 번의 강의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걸요. 한국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고 덕분에 저는 어떤 도전도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눈을 감으며 희망과 창의력으로 가득한 미래를 꿈꿨어요. 그리고 작은 발걸음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품었어요.